텍스 year 2022년, 23년 US Individual Tax Law, 미국 개인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컴, 제일 기본적인 거죠. 제일 기본적인데 인컴, 수입에 관련된 겁니다. 스케줄 캐피털 게인이라는 것은 캐피털 게인 앤 로스는 어떤 걸 샀는데 그게 자산이야, 자산. 캐시가 아니라 조그만 뭐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집 같은 거죠. 집. 그 집 같은 거를 제가 샀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런 캐피탈, 그 동산, 부동산 뭐 이런 거지. 그 캐피탈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냥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캐피탈 게인 라스는 스케줄 D라는 거 작성합니다. 스케줄 D. 그 스케줄 D에 보면은 그 내용이 타이틀이 뭐냐면 캐피탈 게인 앤 라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제가 살고 있는 primary resident,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올해 팔았어요. 얼마? $1 million. 그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는 sales agents. 팔았죠, sale. 근데 요거를 다른 용어로 딱 바꿔버리면 뭐라냐면 price 들어갑니다. price. 용어 헷갈려서 그런데 sales나 price나 똑같아요. 제가 올해 10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이거 집을 샀다는 얘기는, 집을 팔았다는 얘기는 제가 옛날에 집을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 2015년도에 25만 불 줬었어요. 2015년도에 25만 불 주고 산 거를 7년 후에 100만 불에 판 거예요. 샀을 때의 용어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가 코스트예요. 원가예요, 원가. 또는 다른 말로 베이스, 기본, 기초. 그래서 판 가격에서 원래 원가를 빼면 뭐가 남아요? 뭐 돈 번 게 남겠죠. 그렇죠? 뭐냐? 집을 100만 불에 팔았지만 25만 불에 샀기 때문에 원가 25만 불 제하고 나면 75만 불이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게인이라고. 게인. 그럼 75만 불이 taxable income입니다. taxable income. 그죠? 이거 간단한 거죠? 그래서 capital gain and loss는 제가 애플 스탁을 10년 전에 100불 주고 샀어요. 근데 요새 1000불이에요. 그래서 1000불인데 팔았어. 그럼 제가 900불만큼 캐피탈 게인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2015년도에 숫자로 바꿔요. 2015년도에 애플 망한 회사 어디 있죠? 보잉 주식이잖아요. 보잉 비행기 회사. 그거를 100불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제가 좀 순서 바꿔놨는데 25불에 그 회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스탁이 내려가서 지금 오늘부로 스탁이 25불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휴지가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그래서 25불에 팔았어요. 그러면 제가 100불 주고 사고 25불에 팔았기 때문에 뭐예요? 제가 75불만큼 로스한 거예요. 그 75불만큼 잃어버린 거, 로스된 것도 내가 세금 taxable income에서 빼준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손해봤어요. 그게 capital gain and loss. 그죠? 간단하죠? 대부분 집들은 좀 덩치가 큰 거고, 집이 아닌 일반적인, 뭐,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스탁, 주식이죠, 주식.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뭐, 많이, 이런 트랜잭션이 있을 때, 원가가 있고, 판 세일 가격이 있고, 그죠? 아니면 코스트가 있고, 또 프리스트가 있고. 그래서 요 용어만 잘 알면 되는 거지. 사실은 개념은 간단해요. 제가, 어떤 것을 사서 몇 년 있다 팔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남으면 게인. 돈을 잃어버렸다면 로스. 간단한 겁니다. 그게 어디다 기록을 해느냐? 스케줄 D라는 데다가 쌓여 스케줄 D.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면 되고. 그래서 스케줄 D를 작성하는데 말하자면 개인은 간단해요. 사실은 돈 번 거는 IRS에서 다 야 텍스블 인컴이야 세금 내 이렇게 돼요. 근데 돈을 잃은 거 제가 1000불짜리 스탁을 갖고 있다가 지금 100불을 해서 900불 잃었어. 그러면 그 900불을 제 다른 인컴하고
인컴에서 900불을 빼주는 게 아니고, 다 빼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빼줍니다. 일부. 조금만. 한 번에 다 그거를 잃어버린 돈을 한 번에 다 빼주는 게, 디덕션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해주는데, 얼마까지 해주느냐? 3,000불까지 해줍니다. 맥시멈. 제가 10만 불짜리 스탁을 갖고 있다가 10,000불에 팔았어요. 그래서 9만 불 손해봤잖아요. 그 9만 불을 제 수입에서 다른 인컴에 있는 9만 불을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3,000불. 나머지는 그 3,000불 빼고 9만 불에서 3,000불 빼고 나머지는 매년 3,000불씩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공제 줍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carrying forward 해가지고 그 사람이 2021년 텍스 보고를 갖고 와서 그 텍스 보고를 보면 거기에 얼마가 아직도 공제 못 받은 금액이 있는 바란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거기다가 또 3,000불 빼주고 그걸 기록해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이 제가 이런 거 갖고 오는 건 보지 못했지만 있습니다. 공제해 줍니다. 개인 난 거는 캐피탈 게인에 난 거는 세금을 다 내야지만 캐피탈 루즈한 거는 잃어버린 거는 일정 금액만 텍스를 빼주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로 until 완전히 공제될 때까지 넘겨줍니다. 자, 그런데 3,000불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죠? 배 아프죠? 돈 많이 잃으면 3,000불까지 받을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캐피탈 게인에서도 아까 내가 100불 주고 투자했는데 1,000불 했다. 그럼 900불 이익 받잖아요. 그 이익분 게인에서도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그 900불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홀딩 피리어드 갖고 있었느냐. 제가 2015년도에 사가지고 2022년도에 팔았다. 그러면 한 7년 되잖아요. 그런 그 갖고 있는 보유한 기간을 갖고 그것을 텍스의 그 기간에 따라서 텍스가 레이시 틀려집니다. 레이 텍스. 일반적으로 그걸 우리가 텍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오늘 샀어요. 그리고 1년 안에 팔았어. less than 365년에 팔았어. 그럼 뭐라 그러냐? 그거를 쇼텀이라고 합니다. 쇼텀. 이럴 경우는 일반 수입하고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텍스 레이트는 없습니다. 텍스가. 그런데 제가 어떤 걸 사가지고 1년이 아니라 2년, 3년, 4년 이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1년 넘어가는 거, 1년을 초과한 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롱텀이라고 합니다. 롱텀. 제가 집을 3월달에 사서 10월달에 팔았어. 이러면 쇼텀입니다. 그럼 거기에 수익 나는 거 세금 텍스 레이트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집을 샀다가 2020년도 팔았어. 그러면 1년 넘어갔죠? 1년이 훨씬 넘어갔죠? 그러면 그걸 롱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텍스 레이트 제로 또는 15%, 15% 또는 20%, 그 개인 난 거에 대해서 20%. 이렇게 텍스 레이트 적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갖고 있으면 텍스 레이트는 낮고 빨리 팔고 사고 죽어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쇼텀에서 거기에 나는 개인은 별로 그 세금 혜택이 없고 그냥 오디너리 인컴 일반적인 인컴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텍스 레이트도 없어. 이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이 목적은 뭐냐면 어떤 회사에 투자나 어떤 데다가 인베스트 해가지고 그거를 금방 사고 팔지 말고 길게 롱텀으로 봐서 그거를 투자받은 회사가 잘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베네핏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쇼텀과 롱텀이 있어요. 요새 스탁 있잖아요. 맨날 업앤다운인데 요새 뭐 지금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았어요. 그러면 몇백 불, 뭐 몇천 불 이익이 났죠? 텍스 레이시 그거 다 수입이고 본인 텍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텍스 레이시.
뭐 경우에 따라서 12%, 22%, 25, 뭐 4% 이렇게 됩니다. 텍스 많이 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스탁을 샀는데 제가 롱텀을 생각하고 요새 스탁 값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요새 사야지. 사고 한 3, 4년 동안 푹 묵혀놨다가 나중에 팔았죠. 근데 그때 개인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의 개인은 그 수입 난 것에 대한 텍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0% 롱텀 또는 15% 또는 20% 이렇게 세 개로 세금을 조금밖에 안 냅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 투자하고선 좀 기다려라는 거죠. 기다려. 네, 여담으로 학교 다니면서 학교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옛날에는 주식 사고 팔고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뭐 주식 브로커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A라는 주식 팔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사고 했는데 그런 트랜잭션이 굉장히 어려운데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거를 만들어 놨느냐? 롱텀, 숏텀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확한 답은 교수도 모릅니다. 알았으면 알겠지. 자, 그런데 그 롱텀, 그죠. 스케줄 D, 캐피탈 게인의 로스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스테이먼트 갖고 옵니다. 여러분 이제 스탁 하신 분, 팔고 사시는 분, 자기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연말 되면은 이런 스테이먼이 옵니다. 스테이먼이 와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자기 스탁을 어떤 주식을 어느 날에 팔았고 그 주식은 언제 샀고 그 수입은 얼마고 또는 로스난 건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먼입니다. 그 스테이먼대로 사실 보고 잘 넣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안 팔았어요? 그러면 그 스테이먼에 안 나타납니다. 왜 안 팔았기 때문에. 엑서사이즈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에 주식을 제가 샀을 때 가격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 코스트 또는 코스트 베이스. 이렇게 불러죠. 그렇죠? 근데 그걸 팔았다. 그럼 세일즈. 또 프리시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스탁을 샀는데 바로 팔아잖아요. 30일 안에 팔잖아요. 그러면 30일, 이건 뭐 그냥 상식으로. 만약에 제가 오늘 주식 시장이 확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윳돈 갖고 주식을 왕창 샀다가 25일 만에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갔어. 확. 그 팔았어요.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주식을 샀는데 다시 또 그놈의 주식이 20을 됐는데 또 떨어져. 그래가지고 또 여윳돈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이제 하는 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와시세일입니다. 와시세일, WASH 뭐 이렇게 닦아버리는 거죠. 물타기 한 거. 그때 손해난 거는 세금에서 까주지 않습니다. 세금 낼 금액에서 까주지 않습니다. 로스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젊은 애들이 모르고 그냥 주식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또 집어넣고 막 집어넣고 해서 물타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와시세일 하는 사람인데 조심해요. 그래서 한번 트랜잭션을 이루려면 최소한 30일 동안 기다려봐야 돼요. 30일 동안 요새 기다릴 일이 없죠. 요새 주식이 하도 널뛰기 해가지고 와시세일이 아니라 무슨 세일이라도 돈 벌면 해야죠. 자, 캐피탈 게인의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한테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는데 왜냐면 이거 우리 안 해주거든요. 캐피탈 게인의 제일 큰 관심사는 집입니다.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냥 짧게 설명하면 캐피탈 게인은 제가 25만 불짜리를 10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 100만 불에 팔았으면 75만 불 남죠? 그 75만 불이 남았는데 부부가 만약에 매주 파일링 조인트면 75만 불 중에 50만 불은 텍스 이기점입니다. 텍스 안 내도 되는 돈이에요. 그 얘기는 75만 불 빼기 50만 불. 그래서 25만 불에 대해서만 taxable income이 잡힙니다. 싱글인 경우, 말하자면 싱글 또는 marriage filing, marriage, head of household 그 사람들은 25만 불어치만 공제 줍니다. 말하자면 제가 100만 불짜리 집을 팔았는데 그게 저 혼자 사는데 25만 불 주고 샀어. 그러면 75만 불 남았죠? 그럼 빼기 25만 불. 그래서 50만 불에 대해서는 텍스를 낼 돈입니다. 낼 돈. 간단하죠?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데,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이 뭐냐면, 팔 때 이 세금을 무조건 25만 불, 50만 불 공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규정이 있어, 규정. 옛날에는 아마 제가 기억에는 한 10몇 년 전에는 딱 한 번, 일생에 한 번인가 뭐 있었다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무조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뭐냐? 집을 파는 날, 제가 집을 언제 팔았냐면 오늘 팔았어요. 부터 5년 뒤로 가서 5년 전, 5년 뒤로 back 5 year.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2017년도 중에 2017, 18, 19, 17, 18, 19, 20, 21. 잠깐. 18, 19, 20, 21, 20 이렇게 5 year 중에 자기가 최소한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2년 동안. 2 year. 그냥 처음부터 집을 사가지고 내가 한국 가는 바람에 안 사고 다 그 나머지 5 year 오늘 팔았는데 그 5년 안에 제가 다 렌트 주고 갔어. 그러면 그거는 25만 불, 50만 불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중에 본인이 2년 동안 살아야 한다. 제가 집이 두 채. 그래서 하나 갖고 있고 다른 100개 하우스를 갖고 있는데 이거 25만 불이나 50만 불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집을 사가지고 A라는 집에서 살다가 5년 안에 2년 동안 살다가 B라는 집으로 이사 갔다가 그리고 A라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처음 집을. 그러면 다시 와서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이 1년 1년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한 2년 동안 살아야지만 이게 공제가 됩니다. 2일. 만약에 1년 반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게 공제가 안 되고 에브리 그 개인 난 거를 다 텍서블 인컴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상식으로 아시면 됩니다.